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삼권 분립을 당연시하고 있죠. 입법, 행정, 사법. 입법은 국회, 행정은 행정부, 사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등등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의 3축을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견제와 감시를 이뤄 나가면서 어떤 독재를 막아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국가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없죠. 특정 정당, 공산당 아니면 나치당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관장하는 일당 독재 국가, 거기에서 삼권 분립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죠. 그런 곳에서는 제4부라고 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그냥 선전 매체일 뿐이죠. 자, 그런데 이번 4.10 총선 이후에 민주당 등 야7당이 192석의 거대 야당이 되면서 지금 입법부가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 그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민주화 현상이, 이제 민주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나서 아주 특이하게 지금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한 그런 배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확실하지 않거나 입법부 표만 많이 얻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위 말해서 입법 독재자들의 어떤 행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이 판사 선출제라는 놀라운 발상이라는 칼럼을 써서 이 글이 아주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님은 우리 KBS 이사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적하시는 건 이겁니다. 판사 선출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검사가 있으면 검사 탄핵한다고 하죠.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탄핵하고, 제도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법을 만들고, 그게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계속 법을 찍어내는, 그래서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그 법에는 악법도 있겠죠. 법에 의한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 민주당 어떤 급진 좌파 세력,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검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대북 송금 특검 법안이 제출되더니, 지금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1심 징역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 말입니다. 특검 법안이 제출되더니 판검사법 왜곡죄 신설, 판사 선출제까지 추진한다니 정말 어지럽다.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본인 SNS에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한 판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고 한다. 검사 탄핵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사 선출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이렇게 김종민 변호사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도 하고 그 발상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논란이 되었던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여기 서대문에 출마해서 당선된 변호사 출신 의원인데, 부산 출신이죠. 고교 시절에 학폭 논란이 있어서 그게 선거 때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발언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를 입법부가 통제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그냥 두세요. 이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지 말고 입법부는 입법부 일이나 잘하세요. 그죠? 근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가 마치 임명된 권력이니까 선출된 권력보다 하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삼권 분립이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언과 함께 선출된 권력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김종민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법치국가에 의해 구속을 받는 민주주의, 즉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법치국가로 통제하는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적 법치국가는 다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자의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이고 독립된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법을 유지하고 관철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죠. 자,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하시네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데니얼 지블렛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여기에 보면 선출된 독재자가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기관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도록 운동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거 대표적인 거 나치당의 히틀러 아닙니까?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판사 선출제나 판검사법 왜곡죄 같은 발상이나 극히 예외적이고 신중해야 할 특검법이 남발되는 것은 이 참 우려스러운 현상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과 검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사법부 독립보장제도가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가령 프랑스나 이탈리아에도 있는 판사에 대한 부동성, 이 부동성이란 말은 판사 본인의 동의 없이 승진 또는 인사이동, 전보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죠. 자, 민주화 이후 정치권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 왔고, 제도적 자체를 통해서, 제도적인 자제를 통해서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입법을 시도한 전례는 없었다. 87년 체제 이후에. 그런데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들어서면서 이런 현상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죠. 판사 선출제와 같이 노골적인 사법부에 대한 정치 공세는 국회 제1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즉 다수의 폭정을 휘두르려고 한다. 근대 국가는 법치주의나 책임 정부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을 때보다 완벽한 폭정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사악함은 다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스러운 것의 승리라는 점에 있다는 거예요. 선출된 권력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천민 민주주의 시대에 사법부의 운명이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립을 우리가 잘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부 구성원들부터 나서야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누가 막아내야 됩니까? 정치권이 막아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그 구성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막아내고 더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듯이 사법부의 독립성도 사법부 구성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있을 때 국민들은 사법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스스로 독립성을 지켜야 되겠다고, 예를 들자면 해임이나 징계를 각오하고 자기들이 헌신하고 나서고 봉사할 때 국민들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김종민 변호사님의 칼럼 판사 선출제라는 놀라운 발상, 참 좋은 글이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